사람들이 돈 걱정은 하지 않고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싶은 소망이 그런 매년 부자가 되고 싶다는 소원에 담겨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 비해서 그래도 공업도시다 보니까 공단이 많잖아요. 그래서 초창기에 울산 지금으로부터 한 4, 50년 전 그때와 지금을 비교는 할 수는 없죠. 빈부격차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고 그랬었는데. 안녕하십니까. 시사투데이 울산 이재양입니다. 반가운 설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길게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인 만큼 평소 바빠서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셨던 분들도 오늘만큼은 아마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명절날 정답게 음식을 나눠 먹고 세뱃돈을 주고받으면서 가족 친지끼리 일상적으로 나누는 덕담 있죠. 바로 돈 많이 벌고 하는 사업 잘 되고 좋은데 취직하라는 말들일 겁니다. 한때 부자 도시로서 명성을 떨쳤지만 요즘 들어서 침체기 아닌 침체기를 겪는 우리 울산에도 필요한 새 덕담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시사투데이 울산도 설 명절을 맞이해서 특별한 대담으로 꾸려봤는데요. 부자 도시 울산의 현 주소와 미래를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시사투데이 울산 설 특집 대담 제2부 부자도시 울산의 현재와 미래, 오늘도 특별한 패널 두 분 모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 헤드라인 코너와 산업포커스 코너에서 각각 청취자분들께 알찬 정보 전해주고 계신 분들이죠. 먼저 울산 매일신문 김진현 편집국장 자리하셨고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울산연구원 김은영 전문위원도 함께 하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설 당일에 청취자분들께 이렇게 다 함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더 뜻깊은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대부분 시민들의 새해 소망을 들어보면 대표적인 게 건강이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라고 한다면 부자 되게 해달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 공통 소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떤가요? 부자는 뭐 인류 역사와 함께했죠. 그러니까 동굴에서 네. 밖에 나갔던 남자들을 기다리는 여자들이 동굴에서 기다리는 거는 뭐냐면 남자가 가지고 오는 어깨에 메고 오는 사냥감이거든요. 네. 그게 부의 상징인 거죠. 토끼를 메고 오는 것보다는 멧돼지 좀 끌고 오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네. 역시 이제 부라는 거는 인류 역사가 같이 했고 또 새해가 들면 당연히 부자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네. 사냥감이 요즘은 돈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네, 시대에 그래서, 살고 있죠. 그래서 지난해 네. 말에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네. 중앙에 있는 모 경제지가 조사를 했는데 K 리서치에 의해 가지고 부자 기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했는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한 30% 정도가 10명에 한 3명 정도는 한 10억 정도를 가지면 부자다. 자기들도 한 10억 정도의 자산가가 되고 싶어 한다. 이런 조사가 나왔고요. 네. 그런 것들을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대부분 이제 마음껏 돈을 쓰고 싶고 여유 있게 살고 싶다. 그리고 하기 싫은 것을 안 하고 살고 싶다.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부자들은 그렇게 보이죠. 네네. 예, 박사님. 네. 네, 사실 부자가 된다는 건 단순히 돈이 많아진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맞습니다. 자유와 안정을 좀 얻고 싶다.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할 수가 있고 또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불안감을 덜어줄 수도 있잖아요. 네. 여행이나 취미, 쇼핑도 즐길 수 있고 또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생길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 헬린이 골리디라서 레슨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돈이 필요하거든요. 결국 이제 부자가 되고 싶다는 건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서 자신의 삶을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담긴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특히 이 자본주의 사회인 우리나라는 부자에 대한 동경이랄까요? 선망이 상당한 그런 나라가 아닐까 싶은데 시민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부자의 기준과 조건, 모습은 어떨까요? 다양한 목소리 한번 담아봤습니다. 경제적인 여유 물론 중요하죠. 시간적인 여유, 건강,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 이런 삶의 여러 측면에서 풍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가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기준은 대출이 없는 것 아닐까요? 가격을 신경 쓰지 않고 품질이랑 디자인에만 신경 쓸 수 있다면 부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 월급 대비 물가 이런 거 다 대비해서 풍부하게 쓸 수 있을 만큼 쓰면 그게 부자죠. 지금은 돈이 조금 있어도 물가가 워낙 비싸서 돈 대비가 안 맞아요. 네. 시민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참 흥미로운데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공감하는 부분도 있으시죠? 공감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대부분 지금 방금 시민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다 부자의 조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우리가 부자라는 것을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 이런 건데 제가 뭐 지금 사람들하고도 너무 오래된 사람이긴 하지만 네. 그리스 시절에 그 극작가 에오피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가 될 만한 도시에 태어나라. 그 말을 또 다시 연결하면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모를 잘 만나라. 또 괜찮은 부자의 조건을 가진 도시에 태어나라.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환경이 네. 부자를 결정하는 조건이 된다. 이게 아마 인류 시작과 함께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군요. 마찬가지잖아요. 예, 금수저 그렇죠. 이야기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제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결국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조건 대부분 물질적인 조건에 상당히 기준점을 두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일이고 하지만 정신적인 측면 이런 다른 환경적인 측면 이런 것들과 함께 부자의 조건이 연결될 때 제대로 우리가 부자, 진정한 부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근데 방금 들어봤을 때 뭐 경제, 시간, 건강 그리고 아까 대출 정말 되게 흥미로운 답변들이 많았는데요. 네. 결국 부자라는 게 단순히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산 규모를 넘어서 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부자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들으면서 그 다양한 삶 속에서 그 진짜 행복에 대한 힌트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박사님, 부자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상대적인 그런 개념이잖아요. 아까 국장님께서 뭐 10억 정도의 그 경제적 자산이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경제나 산업 분야 연구에서는 어느 정도 소득 수준 이상이면 부자다. 뭐 이런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어떤가요? 네, 경제 분야에서 부자라는 걸 정량적으로 정의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있지는 않은데요. 네. 일반적으로 소득이나 자산 분포를 기준으로 부자 정의를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 상위 10% 혹은 상위 1% 또는 일정 금액의 순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을 부자로 보기도 하는데요. 네. 하지만 이런 수치는 나라마다 그리고 시대마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한 나라에서 상위 10% 소득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중산층일 수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부자 기준이 궁금하실 텐데 방금 이제 국장님 말씀처럼 순자산 30억 이상 또는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 또는 연평균 소득이 2억 원이 넘으면 일반적인 부자의 범주에 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10억 원이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0.9% 그러니까 1%가 채 되지 않거든요. 흥미로운 것은 부자들의 총 자산 기준 100억 원 정도는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외국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융자산 100만 달러, 즉 우리 돈 14억 6천만 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을 부자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보는 그 수준이 다들 다른데 이 정도 조건을 충족하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부자가 울산이 그렇게 많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울산을 부자 도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다면요, 부자 도시라는 개념, 일반적인 부자의 의미와는 다르게 좀 따로 떼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방금 김은영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뭐 부자의 어떤 기준 이런 부분들과 울산이 가지고 있는 부자 도시의 이미지 이런 건 조금 괴리감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일반적으로 부자라는 개념하고 울산은 조금 다르게 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사실이고요. 울산은 역시 이제 울산의 도시 역사하고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울산은 진짜 이 사회 교과서에서 배우는 대로 급조된 도시, 급격하게 뭔가가 이루어진 도시거든요. 그래서 울산은 이게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부자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1962년에 공업센터가 지정된 이후에 불과 반세기 만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가 됐거든요. 네.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우리 수출이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지난 한 62년 이후에 한 네. 30년 동안 너무나 잘 나갔죠. 근데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좀 주춤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도 연관성이 좀 있고요. 네. 그렇다면 부자도시 울산이라는 말 누가 언제부터 이렇게 썼을까 궁금해지거든요. 처음 이 말이 등장한 때가 언제였나요? 이게 이제 2008년, 2009년 본격적으로는 2010년도 이후에 본격화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수치상으로 울산이 전국에서 수출이 굉장히 가팔랐고요. 통계적으로는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2011년에 울산이 수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죠. 네. 그리고 4만 달러 소득을 돌파했고요. 그런 시점부터 이제 중앙의 언론들이 이 신문 방송 전부 다 기자들을 보내가지고 울산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서울에 사는 기자들을 울산에 보내가지고 럽보 형식으로 보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다니는 친구들, 뭐 근로자들 그 사람들이 오후에 마치고 뭐 하느냐 뭐 이런 것들 마치고 골프 치고 이런 것들 진짜 잘 나간다. 이렇게 하면서 울산은 정말 흥청망청하는 도시다는 이미지를 그때부터 심어줬던 거죠. 그러니까 전국에서 바라보면 전부 다 울산은 잘 사는 도시가 되어버렸던 게 바로 이미지 효과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언론이 그렇게 만들었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경제적인 그런 부의 성장도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언론의 역할도 컸다. 글쎄요. 울산 사람들은 정말 내가 부자인가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박사님, 과거에 부자도시, 산업도시로 명성이 자잘했던 그 시절에 우리 울산의 경제 상황은 어땠나요? 네, 지표를 좀 살펴봤는데 네. 그 울산 지역의 통계가 시작된 1998년부터 울산의 1인당 GRDP는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을 차지를 하면서 줄곧 1위를 했고요. 네. 1인당 지역 총소득 역시 통계 시작점이 2000년부터 최근 개편 전까지 계속해서 1위를 보이면서 경제적 풍요를 상징하는 도시로 자리 잡았다고 봅니다. 네, 잘 벌고 잘 쓰고 그야말로 도시 전체가 활기를 띠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도 좋았을 것 같은데 국장님 한번 그때를 떠올려 볼까요? 그때 이제 울산 스타일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울산 스타일요? 울산 스타일. 그때 이제 럽보 기사 한 토막을 제가 소개해드리자면 강남 스타일이 아닌 거죠. 네, 울산 스타일. 평일 오후 7시 울산 모 골프 연습장. 평일이지만 72개 전 타석이 꽉 차 있다. 골프 연습장 앞에는 폴스바겐 등 수입차, 그랜저 에쿠스 등 국산 중대형 차들이 절비했다. 또 하나는 뭐 한 공장 옆에서 S 에너지 동문 인근 주차장 이곳에는 이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있고 한 불에 100만 원 이상의 고가의 기성복을 입고 출근을 해서 생산복으로 갈아입는 근로자들이 눈에 띄게 보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럽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야, 울산 대단한 도시구나 이렇게 된 거죠. 지금 떠올려 보니까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울산 시민들 부자도시 울산의 전성기를 어떻게들 기억하고 있을까요? 시민들의 생생한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죠. 그 조선소와 자동차가 있고 국가공업단지 산업단지가 있다가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부유했다 그렇게 표현을 할까? 현대중공업하고 현대자동차가 부흥했던 시절이었지.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 노동자들이 수입이 많으니까 많이 쓰면서 그게 살기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그때는 억 단위가 1,000만 원 모으기도 힘든 세상인 걸로 알아요. 그런데 그때는 자고 나면 억소리 뭐 이런 것도 많이 들렸고. 그때는 다 잘 벌었죠. 15년 더 넘게 20년 정도 됐겠다. 그때 너무 오래됐나요? 씀씀이가 10명 중에 한 9명은 돈이 있었어요. 다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도 교류가 많았죠. 이제 돈이 있으니까. 네. 그때는 살만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게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데 부자냐 아니냐를 논하려면은 어쨌거나 비교 대상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두 분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울산은 좀 넉넉한 편이구나 하고 느끼신 적은 어떤 때였나요?
저는 급여 부분에서 느끼는데요. 물론 제 소득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기업들의 남성 직장인들을 기준을 보면 확실히 울산의 임금이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원래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울산 9년 차가 되는데 부산은 서비스업이 발달돼 있고 또 거의 중소 영세 기업 위주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조업 중심의 울산 임금이 확실히 높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직장인 평균 월급 최상위 지역이 울산이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맞벌이 아니면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성 취업률을 보면 울산이 전국 최하위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주위에서 와 울산 아빠들 대체 얼마 벌길래 그런 거냐고 저한테 질문을 막 하실 때도 있는데 네. 물론 여성들이 선호하는 서비스 일자리나 유연 근로제 같은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성 취업률이 낮은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외벌이라도 그만큼 가정의 소득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날 울산의 경제 산업 현황은 어떨까요? 지난 연말에 발표된 통계입니다. 뉴스 통해서 잠깐 듣고 오시죠. 울산의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이 8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은 8,123만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6.6% 증가하며 201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8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시민 1인당 개인 소득은 2,810만 원으로 서울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고 울산의 지역 내 총생산은 3.2%로 경북과 함께 공동 3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김은영 박사님께서 오늘 대담 준비하시면서 울산이 전국에서 1위를 하고 있는 분야를 정리해 오셨잖아요. 한눈에 알기 쉽게 좀 요약해 주시죠. 네, 방금 뉴스 보도와 같이 1인당 GRDP 전국 1위고요. 또 예상하시고 계시겠지만 근로소득 역시 1위입니다. 23년 기준으로 울산 1인당 근로소득이 4,960만 원인데요. 전국 평균보다 1.14배 높습니다. 이는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인데요. 자동차와 석유화학의 생산액이 전국에서 가장 많고요. 네. 수출의 경우 전국 대비 비중이 자동차 38%, 비철금속 37%, 석유화학 25%로 최고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울산의 무역 수지가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요.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무역 수지는 적자를 보인 반면 울산은 전국 1위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대출 연체율이 전국 최저 수준인데요. 그만큼 울산 기업들의 재무 안전성이 높고 경기 변동에도 일정 수준의 자기 조정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당연히 1등이라고 생각했던 분야들은 포함이 됐지만 마냥 예전 같지만은 않다.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드는데요. 부장님, 이 같은 결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요? 지금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김은영 박사님이 말씀하신 통계 이런 거는 팩트거든요. 네. 사실로 드러난 팩트인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 말고 사실 울산이 꼭 1위나 아니면 상위권에 있으면 좋겠는데 아닌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떠냐면 대표적으로 울산을 찾아오는 외지 관광객들 수가 1등이라는 뉴스가 한번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없어요. 없거든요. 예. 그리고 울산의 도로 교통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인프라 분야 이런 부분들이 참 상위권에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공연장, 시설, 문화시설 이런 것도 여전히 부족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 또 대학 진학률이라든지 대학, 교육기관 이런 부분들도 울산은 참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이제 상위권에 올라가는 그런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시사투데이 울산 설 특집 대담 제2부 부자도시 울산의 현재와 미래와 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물론 여전히 울산은 우리나라 산업 수도입니다만 요즘에는요 각종 소득이나 경제적 조사를 보면은 서울도 아니고 세종에도 밀린다 이런 결과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지난해 울산 디스토피아 제조업 강국의 불안한 미래를 펴내서 주목받은 산업사회학자죠. 경남대 양승훈 교수는 오늘날 울산의 위기를 어떻게 진단했을까요? 인터뷰 듣고 이야기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대자동차도 굳건하고 현대중공업도 굳건하지만 정규직 채용이 사실은 지금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일단 정규직 생산직 좋은 일자리가 없다. 그리고 사실 미래 관점에서 더 중요한 거는 R&D나 설계 부분에 대졸자 일자리가 전부 다 이제 사라지고 있다는 점, 신규 채용이 없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이게 과연 제조업 기반이 잘 작동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10년이 지나면 울산이 일하는 사람들의 도시일 수는 있겠으나 많은 측면에서는 이제 고임금 노동자들이 퇴직하기 때문에 연금생활자의 도시가 될 수 있고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중저임금의 하청 노동자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중공업에서는 이 이주 노동자들이 가득 찬 도시가 되면 쉽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도시 자체가 이제 남초 도시의 성격이 더 강해지면 이 도시가 과연 재생산이 가능한가? 사람들이 이제 여기 살고 싶어 할까? 이런 문제들 뭐 구매력 저하로도 나타날 수 있고 뭐 출생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인구에서의 외국인 비율로도 나타날 수 있고 소득으로 그런 징후들이 전부 다 간단해 보이지 않았고요. 미래 일자리, 청년들의 유입도, 인구, 도시를 부유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게 참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걸 또 알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우선 인구는 도시의 활력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고요. 네. 특히 젊은 인구 유입이 없으면 도시의 발전 가능성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일자리가 많아야 인구도 그만큼 유입이 되는데요. 지역 순이동 인구를 살펴보면 수도권이나 세종은 꾸준히 유입이 지속되는데 울산은 2023년 6천 명이 넘는 순유출을 보였거든요. 네. 이는 전통 제조업 일자리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종과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국장님, 청년 문제, 일자리, 울산이 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긴 하죠. 그런데 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울산시 같은 경우에 민선 8기 들어서 가장 치중하고 있는 게 이제 산업의 다양화, 또 첨단화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2차 전지라든지 수소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저는 지금 울산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대기업 본사의 울산 유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일자리가 있어야지 또 사람들이 모일 테니까요. 그런가 하면은 부자 도시와 또 떼려야 뗄 수 없는 게 소비 인프라일 텐데요. 울산에서 번 돈을 정작 다른 지역에서 쓴다는 거. 박사님, 이것도 고질적으로 울산이 안고 있는 문제죠? 네, 맞습니다. 단순 지표만 보더라도 생산 소득은 높은데 평균 민간 소비는 전국 6위 정도 수준입니다. 그만큼 다른 지역에서 쓴다는 거죠. 네. 주말에 부산이나 경주 쪽으로 나가보면 울산 톨게이트에서 빠져나가는 차들도 상당하고요. 주위 지인들 보면 기장 쪽 아울렛이나 센텀 신세계로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네. 실제로 저희 연구원에서 2023년 울산 거주자 카드 데이터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전체 20%가 울산 외 지역에서 소비를 했고요. 특히 40, 50대의 경우 30%가 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버는 소득만큼의 실질적인 소비가 울산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 저희가 만나본 시민들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었는데요. 시민들과 전문가 목소리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부산 백화점이랑 비교를 했을 때 브랜드 수나 명품관 수나 규모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콜라보를 좀 진행해서 울산 지점에 구매를 하면 혜택 같은 걸 준다든지 하면 소비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네요. 다양하게 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좀 많이 부족해서 젊은 층들이 수요를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는 것 같아요. 네, 울산이 이제 레이싱 도로가 없으니까 전남, 강원도, 경기도 트랙 외지에 가서 많이 이제 즐기는 문화가 발달되어 가지고 그런 그분들이 가서 이제 숙식이라든지 숙박, 관광, 부품 교체 이런 비용들을 다 외지에서 쓰고 있더라고요. 결국 우리 지역에서 돈 벌어 가지고 취미생활 하는데 타 지역에도 소비되는 돈이 한번 나갈 때마다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드는데. 네. 부자 도시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냐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이런 타이틀이 시민들의 자긍심과 연결이 돼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한때 잘 나가던 도시가 몰락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는 시민들에게 굉장히 기분을 안 좋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 지금 울부심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울부심. 예. 네. 울산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정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자꾸만 강화돼야 되는데 저는 부자 도시라는 타이틀은 빼앗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울산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울산에 진정으로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만드는 것, 행복한 살기 좋은 도시 이 타이틀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돈을 잘 벌고 잘 쓰는 지역을 넘어서 부자 도시에 걸맞는 그런 품격을 좀 가지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네.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저는 하루빨리 울산이 이제 부자 도시라는 만들어진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난 반세기 동안 울산은 그 여러 가지 기반을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뭐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기반은 만들어져 있는데요. 산업적인 그 물질적인 측면에서 그런 측면은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도 있겠지만 더 잘 해나가려 봅니다. 네.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금 울산은 지난 50년 동안 울산에 대해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엄청난 인문학적 가치를 가진 도시라는 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특히 2025년은 울산이 드디어 세계 문화유산을 가진 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유네스코 등재 네. 말씀이죠. 예. 유네스코 등재가 된 울산, 등재가 되기 전의 울산. 울산.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군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세계인들이 울산에 와서 뭘 보고 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잘 준비한다면 울산은 정말 부자 도시를 넘어서서 살기 좋은 도시, 가고 싶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저는 울산이 여전히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잠재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몇 가지 과제를 잘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뭐 산업 측면에서는 주력 산업과 첨단 기술 접목, 혁신 일자리 창출, 지식 콘텐츠 등 서비스업 강화가 필요해 보이고요. 네. 여기에 더해 정주 여건,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을 통해 도시 매력도를 제고해서 일하기 좋은 울산, 살고 싶은 울산으로 변화해 나간다면 부자도시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부자도시라는 틀에 얽매여 있기보다는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네요. 오늘 진행한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울산이 쭉 지갑도 마음도 넉넉한 그런 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게 됩니다. 시사투데이 울산 설 특집 대담 제2부 부자도시 울산의 현재와 미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울산 매일신문 김진영 편집국장, 울산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김은영 전문위원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술의 이연주, 작가 최영은, 연출 진행의 이지향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